스위치 케이스 구문은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위치라고 시작을 하고요. 스위치라고 시작을 하고 괄호 안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식 혹은 변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식이나 변수의 값이 케이스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인 경우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그 케이스를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들을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실행문들이 끝나면은요, 브레이크를 써줘요. 브레이크를 써주고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는 그 블록은 중괄호는 여기만 만들어줘요. 여기만 만들어주고 케이스라고 했을 때에는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만 보시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코드를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요 코드를 잘 봐주시고 우리가 요거를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장은요. if, else if, else 구문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반대는 아니에요. if, else if 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구문은 스위치 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if, else if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들 if, else 하나만 잘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코드를 만들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만들면서 여기서는 새로운 패키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프로젝트는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는 랩 4번 컨트롤 제어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src 폴더 밑에서요. src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를 먼저 만들고요. 패키지는 as.java. 자, 이번에는 스위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1번. 죄송합니다. T가 있어요. T. 스위치.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게요.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new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메인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1번 패키지고요.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메인 1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finish. 네, 새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네. 주석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할게요. 스위치 문장에서는 케이스가 반드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일단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어낼게요.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데 1, 2, 3 숫자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 3 이하 1, 2, 3 숫자 3개 중에 하나 사이에 다른 숫자도 할까요?
5까지로 할게요. 5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사이에 정수, 난수를 만들고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random이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필요해요. random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random java.util.random 이렇게 임포트가 들어갔고요. 자, 변수를 선언할게요. rand라고만 하겠습니다. new rando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5 사이의 정수를 우리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을 넘버라고 할게요.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rand next in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1부터 5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를 5라고 하면 어떤 숫자들이 만들어지죠? 0, 1, 2, 3, 4 이렇게 5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죠. 0부터 0 이상 5 미만의 정수들이 만들어집니다. 5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0은 필요 없고요. 5는 필요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더하기 1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random.nextInt5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0에서부터 4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가 랜덤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버리면 그 결과는 1에서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실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넘버 더하기 넘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세요. 네,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또 실행해서 2, 4, 5, 5, 1, 3. 네,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들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5보다 큰 숫자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네, 1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0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여기는 저희 오전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출력을 하고 싶어요. 숫자가 1인 경우에는 뭐 우리말로 하나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숫자가 2인 경우에는 둘 이렇게 출력을 하고 숫자가 3인 경우에는 셋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if만 쓰면 되겠죠.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if, else if를 다르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else if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자, if 만들어진 넘버가 1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같다, 다르다라고 할 때 연산자 어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등호 2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 어떤 다른 값과 같으냐, 다르냐 라고 할 때 등호 2개. 같으냐, 다르냐라고 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느낌표, 등호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다르냐. 등호 2개는 equal to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낌표 등호는 not equal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자 기억나시죠? 네.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들어진 숫자가 1이면 하나, 우리말로 하나. else. 다른 숫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다른 숫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숫자가 만약에 2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말로 둘 하고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else, 죄송합니다. if 빠졌죠. if.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else. else란 얘기는 뭐예요? 위쪽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1도 아니고 그렇다고 2도 아닌 경우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는 뭐가 있어요?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3이라면 이때는 뭐라고 셋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더 있을 수 있어요. 4도 있고 5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하나, 둘, 셋밖에는 모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숫자들은 그냥 else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 이해되시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코드 아니에요. 랜덤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0 이상 5 미만의 난수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1 이상 5 이하의 1과 5 범위 사이에 있는 난수를 하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장된 숫자가 1이면 하나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2이면 둘이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3이면 셋이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몰라요 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난수로 만들어진 숫자는 2예요. 그래서 뭐라고 출력을 했을까요? 둘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죠? 또 실행해 보세요. 네, 또 하필이면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졌군요. 네.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 셋이라고 출력을 해요. 계속 3이 만들어지고 있군요. 2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져서 둘이라고 출력하고 있고요. 네, 5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몰라요 라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자, 이 구문을 다르게 표현한 문법. if, else라고 하는 이 구문을 다르게 표현한 문법이 그게 스위치 케이스 구문입니다. 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다른 문법이 if와 같은 결과를 주는 다른 문법이 그게 바로 스위치 케이스 구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일단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써요.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써줍니다. 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뭐예요? 숫자가 1인지, 숫자가 2인지, 숫자가 3인지, 그것도 아닌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쓰는 거냐면 여기는 넘버를 씁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중괄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케이스를 쓰시는 거예요. 케이스. 자, 넘버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넘버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 1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케이스 1인 경우. 이때 여기에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세미콜론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세미콜론은 문장을 끝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숫자가 케이스 1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자, 엔터를 쳤죠, 제가. 엔터 치니까 그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위에서는 하나, 둘, 셋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1, 2, 3라고 해볼게요.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출력을 하고 나서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출력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경우에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break라고 하는 문장을 써주십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break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break. 이게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1인 경우에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스위치가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가 스위치 블록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스위치 블록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숫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도 있어요. 2인 경우에는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 하면 후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출력하는 내용을 제대로 다 출력을 했으면 브레이크하고 끝낼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3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케이스가 3인 경우에는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3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출력을 끝나고 나면 멈출 거예요. 자, 그런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default라고 할 거예요. 자, 디폴트인 경우에는 몰라요라고 할 거예요. 네, 이게 스위치 케이스 구문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곳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중괄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중괄호가 어디서 시작한 중괄호가 끝났는지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중괄호를 짝을 잘 못 맞춰주시면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작성이 다 되신 분들은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만들어진 숫자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는 if, else if 부분으로 출력을 한 문장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지금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어떤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는요. 이제 중괄호 시작했죠. 중괄호 시작했으니까 이제 블럭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블럭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넘버가 1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그 다음 케이스로 건너뛰어요. 넘버가 2인가요? 넘버가 1인 케이스 경우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케이스로 갔어요. 넘버가 2인 케이스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케이스로 갔어요. 넘버가 3이라고 하는 케이스인가요? 맞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한 게 뭘 출력을 했다? 여기서 3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출력한 다음에 출력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뭐예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는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면 차가 멈추잖아요.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멈추겠다? 우리 무엇을 시작했죠? 스위치 구문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한 스위치 구문을 브레이크,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스위치의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스위치 K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정수 2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스위치가 시작이 됐어요. 스위치가 시작이 됐고 케이스가 1인지 검사를 해본 거예요. 넘버가 1인가요? 하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아니죠. 건너뛰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버가 2인가요? 하고 검사를 한 거라고. 맞아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콘솔 창에 2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라는 얘기는 뭐다? 지금 시작한 곳이 뭐예요? 스위치죠. 스위치를 나가라. 스위치를 끝내라 라는 뜻이에요. 스위치 문을 끝내라. 그래서 3번 검사 안 하고요. 디폴트 실행 안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세요. 1일 때는 1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고요. 네. 숫자가 5인 경우에는 I don't know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어디에 온 거예요? 디폴트로 온 거예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건 5가 저장되어 있는데 케이스가 1인지 검사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건너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숫자가 2인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건너뛰어요. 그 다음 케이스는 숫자가 3인지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아니에요. 디폴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도 만나지 못했을 때란 뜻이에요. 디폴트의 의미는 위쪽에 있는 위의 모든 케이스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요. 예. 위에 어느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라는 뜻이에요. 넘버가 1인 케이스도 아니고 넘버가 2인 케이스도 아니고 넘버가 3인 케이스도 아닐 때에만 여기를 시작하겠다. 디폴트는 스위치 문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써주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가 끝나게 되면 스위치 문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브레이크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디폴트는 스위치 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 내부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이 다 끝나게 되면 스위치 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에서는 보통 브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의 의미는 무엇이다? 스위치를 끝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브레이크의 의미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결국 코드를 보니까요. 이 코드는 뭐예요? if 숫자가 1이면 else if 숫자가 2이면 else if 숫자가 3이면 else. 그러니까 넘버만 케이스에 갖다 놓고 스위치에 갖다 놓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else는 디폴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블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블록들이 여기 실행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버라고 하는 것만 스위치에 써주고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것을 케이스. 그리고 그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써주고 if문에서는 여기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끝나게 되면 만약에 넘버가 1이에요. 이걸 만족해서 블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블록이 다 끝났어요. 이 블록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그냥 나가잖아요. 나머지 else if는 다 실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실행이 됐으면 이제 다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if else 구문에서는 그게 중괄호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했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 넘어가라. 중괄호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 스위치 케이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끝내라. 밑에 더 이상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코드를 끝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 케이스는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혹시 책 같은 거를 보실 때 내가 공부하던 그 챕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챕터 1장 이렇게 표시해 놓고 챕터 2장 표시해 놓고 뭐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여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봐야지 하고서 포스트잇 붙여주고 뭐 다른 데도 붙여주고 이런 뭐 이렇게 했었던 적 있으세요? 케이스를 그런 포스트잇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에요. 코드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에요. 우리는 책에서 뭐 책이 이렇게 있어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다가 여기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봐야지 그러면 그 포스트잇 딱 해가지고 책을 쫙 펼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이렇게 펼치죠. 요 포스트잇 하고서 아니면 여기를 펼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딱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쵸? 그 역할이에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에요. 여기 있는 계산식을 보고서 계산식이나 변수를 보고서 그 변수를 보고서 여기로 뛸 건지 여기로 뛸 건지 여기로 뛸 건지 어디로 코드를 건너뛸 것인지라고 하는 포스트잇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요. 자, 여러분들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있다가 책을 딱 펼쳤어요. 그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그 페이지를 딱 펼쳤어요. 펼쳤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 다음 포스트잇이 있는 곳까지 딱 읽고서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책의 끝까지 다 읽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브레이크의 역할이 그거예요. 브레이크의 역할이. 스위치문은
케이스라고 하는 포스트잇으로 코드를 점프를 해요. 이 계산 결과가 어떤 경우냐, 해당하는 경우로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하고 나면 언제까지 실행을 하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포스트잇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코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실행한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는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스위치 식에서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로 코드를 해당 케이스로 이동 후 무엇을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여기 이 안쪽에서는 그래서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식에서 계산된 결과에 해당하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1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2일 수도 있어요. 해당하는 케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언제까지 쭉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코드를 실행한다. 이게 스위치 케이스 구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모든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넣었단 말이에요. 모든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1이면 1이라고만 출력하고 끝냈던 거고요. 숫자가 2인 경우에는 2라고만 출력하고 끝냈던 거고요. 숫자가 3인 경우에는 3라고만 출력하고 끝냈던 거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가 디폴트밖에 없으니까 디폴트 실행하고 브레이크가 없지만 거기서는 코드가 끝났단 말이에요. 스위치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와 비교하세요. 꼭 비교하세요. 자, 제가 스위치를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 거예요. 넘버.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진 않았겠죠. 난수로 만들어진 숫자가 바뀌진 않았어요. 케이스 1인 경우 제가 의도적으로요. 네. 이번엔 소문자로만 쓸게요. 소문자로만 1. 그리고 브레이크를 안 넣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넣지 않을 거예요. 2. out. 케이스 3. out.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폴트. 여기서도 I don't know 이렇게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세요. 네, 제가 단축키를 조금 다른 단축키를 눌러버려가지고요. 색깔이 이렇게 나왔군요.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 좋기도 하네요. 아마도 숫자가 1이었나 봐요. 숫자가 1이었나 봐요. 그쵸? 네.
자, 숫자가 1이어서 if else 구문에서는 하나라고 출력을 했어요. 하나라고 출력을 했고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가 있는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1이라고 출력하고 끝났어요. 그쵸? 자,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넘버가 1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1로 점프를 했어요. 케이스 1이라고 하는 포스트잇을 찾아간 거죠. 1번 케이스라고 포스트잇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1이라고 출력을 했고요. 1이라고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뭘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만났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스위치 문을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가 있는 스위치 케이스에서 실행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빼버린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전히 넘버는 여전히 1이에요. 여전히 1이니까 어디로 코드가 점프할까요?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라고 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그 위치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행된 문장이 1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죠? 네. 소문자로 1이라고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실행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을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자,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실행문이다, 실행문이 아니다.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포스트잇이라고 비유를 들었잖아요. 코드에서 어디로 코드가 점프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에다가 공부할 때 붙여주는 것, 포스트잇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케이스예요. 그래서 케이스는요,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를 프린트문을 실행하고 내려오잖아요. 케이스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공부할 때 포스트잇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챕터를 보고 싶어서 1번 케이스를 보고 싶어서 책을 포스트잇을 보고 거기를 열었어요. 1번 케이스를 공부하고 2번 케이스도 공부하고 3번 케이스도 공부하고 디폴트 케이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다 공부를 해버리는 거죠. 브레이크를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되냐면 4개의 문장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도 1인가 보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숫자 5가 나왔어요. 요거는 모든 경우가 또 똑같겠죠. 왜냐하면 디폴트니까. 이 경우에는 숫자가 5인 경우에는요. 케이스 1, 2, 3을 다 건너뛰고 디폴트로 가기 때문에 여기 실행하고 끝이에요. 요거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랑 또 똑같죠. 브레이크가 있는 거랑 똑같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떤 다른 숫자. 또 5네요. 4를 볼까요? 요것도 똑같죠. 4도. 다른 숫자가 또 나오나 볼까요? 네, 이 경우 보죠.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위쪽하고 아래쪽을 비교를 해볼게요.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요. 넘버가 2인 경우에는 코드가 여기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첫 번째 포스트잇은 아니죠. 두 번째 포스트잇은 맞죠. 여기를 실행을 해요. 실행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뭘 만났어요? 브레이크. 이제 저는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책에서 넘버가 2인 포스트잇을 찾아서 거기를 딱 펼쳤어요. 펼쳐서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끝나니까 이젠 더 이상 하기가 싫어서 브레이크 멈춘 거예요. 이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예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자, 그런데 케이스가 없는 거를 보죠. 케이스가 없는 거를 보면 여전히 얘는 똑같이 2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케이스 1번 아니고요. 케이스 2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점프. 포스트잇을 보고서 코드를 여기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쭉 실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코드에 붙어있는 포스트잇과 같은 역할을 하는 케이스나 디폴트 같은 것들은 코드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2, 3, I have no idea까지 세 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넘버가 2일 때.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가 완전히 if, else, if와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를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넣으면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만 브레이크를 넣어서 실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설명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 케이스는 스위치식에서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로 이동하고 언제까지 실행한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하는 거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